이제는 어떤 보상되는 게 없어요. 교육 시작할게요. 그쪽에 본인부담 상한제 이게 진짜 너무 많고 왜냐면 그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이제 배웠나요? 배웠죠. 1분위부터 10분위까지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한 3년 전만 해도 10분위 기준으로 돈을 줬어요, 내가. 그러니까 막 무릎이 10분위가 제일 높은 거고 1분위가 제일 낮은 거잖아요. 19년도, 20년도는 1분위가 81만 원이었어요. 81만 원 급여 치료가 81만 원이 넘어가면은 건강보험료라고 확인하고 이제 처리해야 돼요. 얼마 내셨고 그러면 그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몇 분위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까지 이제 확인해가지고 초과가 안 되면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초과가 된 경우에는 이제 그 초과된 금액만큼 면책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신, 그게 이제 2009년도 8월 이후 신신부터는 약간의 규제가 되어 있어요. 본인분한 상한제 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의뢰비로 딱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모든 전 계약, 약간의 그런 문구가 없는 계약도 보상을 못 해주는 게 문제예요. 그 초과, 본인분한 상한제 초과금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 초과금은 어쨌든 다시 돌려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돌려받는데 또 받는 거는 이중으로 어떻게 받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받지만은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는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실손보험에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면책을 해야 돼요. 그전 상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80% 사람들은 이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무식하고 말 안 통하는 이제 한 20% 정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잘 설득을 계속 해야 되고 정 설득이 안 되면은 반환각서, 반환각서를 받고 지급 처리하고. 근데 반환각서 자체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한 그중에 5% 정도가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내를 계속 면책해보시고 뭐 정 안 되면은 팀장님 통화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일 한 2, 3년 동안, 한 2년, 최근 이제 한 2년 정도는, 2년 정도까지, 2년 전부터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빨리 건을 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내가 확인하고 처리해야 돼. 업무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81만 원, 이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입원 한 번 하면은 8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급여 본인 부담금이. 이 사람이 병원도 안 다녔는데, 한 번 이제 입원해서 2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바로 일단 확인 단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을 확인해야겠죠. 음. 본인은 상한제를 설명하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중에 합법도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로 이제 구축해야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하나 더 확인할 단계가 되셔서 하나 더 그 확인할 게 있는데 혹시 건강보험료 한 달에 지금 2023년도 치료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걸 왜 확인해야 돼요?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 이 치료 중에 이제 급여 치료가 있고 비급여 치료가 있는데 급여 부분 치료는 고객님 그 건강보험료 내시는 금액에 따라서 나라에서 정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급여 부분 치료를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님한테 환불을 해줍니다.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환급되시는 금액이 생기면은 그 금액만큼은 다시 돌려받으시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 초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가 있는데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초과된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은 이 정도 나중에 환급이 된다고 저희가 금액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처음부터 아예 본인은 상한제 때문에 그럼 그게 뭐예요? 말도 길어지고 고객이 막상 이제 인터넷 찾아봐요. 본인 상한제. 그러면은 이제 막 분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그럼 갑자기 설명을 하다 분쟁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데 너무 막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 보면 알아요. 아, 이 고객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보면 나중에 전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이 새끼 성향이 딱 봐도 딱 안 들으면 그게 딱 느낌이 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 얘는 내가 좀 조심해야겠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은 느끼게 될 거예요. 음. 그냥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너무 잘 모르고 통화하면은 그거를 고객은 파고 들어가지고 꼬리를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 차라리 안내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잘못 안내했다가 애매하게 안내하다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뭘 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 그렇게 끊어버려요, 일단. 그런 것까지 뭘 안 해. 다시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는 거는. 근데 모르는데 계속 전화 붙잡고 있고 막 딱 봐도 전화 받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헤매고 있다는 걸 그런 거를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파고 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가지고. 갑자기 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한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방금 제가 하는 걸 설명해 드렸죠. 제가 실무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료 확인받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전산에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입력을 딱 그냥 건강보험료 넣으면은 몇 분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초과된 금액은 얼마인지까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금액을 나는 의료비 심사할 때 초과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의료비 심사할 때 그거를 삭감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내년 보통 이제 그 다음에 8, 9월쯤에 환급을 해줘요. 늦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올해 초에 초과가 됐으면은 내년 8월에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초과된 금액.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고객도 이제 부담이 너무 크거나 당장 카드값 내야 되거나 이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원칙상 면책하는 게 좋아요. 그게 실적이니까. 왜냐면 삭감하는 게 실적이니까는. 근데 진짜 이 불만이 너무 심해. 당장 돈 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반환각서를 받아서 그것까지 이제 오케이 하면 그 반환각서 받고 주면 돼요. 받고 나서 뭐 구상 등록도 해야 되고 구상 등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구상 등록도 해야 되고 특별 계약으로도 걸어놔야 돼요. 두 가지가 필수거든요. 만약에 다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요, 환수. 그래서 네? 사월 응? 그러니까 다시 방문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 아니요, 일단 지급하면 종결이 되니까 종결이 되고 나중에 이제 리스트 같은 게 날라와요. 어. 그러니까 삭감하는 게 제일 좋다. 네. 어. 나중에 더 귀찮아진다는 거죠. 근데 정 불만이 심하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고객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해요. 당장 만약에 500만 원 나왔는데 당장 내가 이걸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럼 갑자기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진짜 없는 사람들, 막 모아두는 사람은 그 돈에서 어떻게든 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고객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통화를 하다 보시면. 혹시 그
반대값보다 우리가 나중에 환수할 때 우리가 받아야 돼. 안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전화를,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직 미흡하거든요. 본체에서도 그걸 아직 조금 미흡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언제 이제 그게 왜 빨리 환수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본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라는 식으로 몇 번 리스트가 온 적이 있어요. 이거 환수 대상이니까 뭐 고객한테 연락해보고 환수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철저하게 막 확인하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언젠가 할 거예요. 그냥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면 돈이 그만큼 많이 나간 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반환각서를 받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고객도 그거에 대한 사인을 한 거고, 받을 만한 명분이 생긴 거죠. 그 반환각서로 인해서. 고객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도 분리할 수 있죠. 고객. 본인분 상한제는 지금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하면 돼요. 팝업이 떠요. 갑자기 이제 금액이 커지고 다른 사고 번호까지 쭉 합쳤을 때 내 사고 번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고 번호까지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청구에 대한 거에서. 근데 전산이 다행히 좋아져가지고 옛날 사고 번호까지 다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들겨서 했어야 됐어. 근데 그때는 이제 기준이 10분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이 많이 없었어. 10분위가 높은 거니까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전산이 좋아졌고 1분위부터를 해도 어쨌든 전산은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고 번호 급여 부분 어, 누적으로 얼마까지 한 거랑 내가 이번에 해서 얼마까지 해서 초과 플러스해서 이제 총 합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이 이제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초과된 금액이 이제 확인하고, 초과가 되면 이제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되면은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료 모르면은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음.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한두 건, 한 번에 뭐 5건 청구했어. 근데 내가 제일 앞서고 보내고 그 팝업창에서도 그 제일 앞서고 부분에 있어요, 만약에. 그럼 내가 확인을 해야 돼. 제일 거기서 팝업창의 순서대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 뒤에 있으면 이 사람이 확인할 때까지 난 기다리면 돼. 근데 정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이거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걔가 딱 보고 자기가 할 차례니까 자기가 하겠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다고 막 여러 사람 거 있는데 내가 먼저 안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안내를 하다가 이게 똥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내는 그냥 순서대로 걔가 먼저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일부러 뭐 빨리 막 3일 넘어가고 이러면은 걔한테 빨리 말해서 해달라고 해야죠. 걔가 앞서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본인만 상관해도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일어난 것 중에 건칠 때 많이 불편하고 앞으로 지금 6월이니까는 왜냐면 이게 초반보다는 나중에 이제 후기에 갈수록 어쨌든 초과되는 금액이 이제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올해 끝나갈수록. 그럼 이제 앞으로는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상한제 건강보험을 확인하는 건 지금도 많은데 대부분은 안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초과가 안 되는 것들. 그러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후에 가면은 초과되는 금액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냥 통원 치료비도. 그러면은 그것도 삭감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이제 안내가 후에 가면 후에 갈수록 연 말에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 이게. 보유면 상한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똑같아요. 이 지금 사후 관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사후 관리 단계는 내가 반환각서 받고 돈 줬을 때 그러면 구상 등록을 해야 돼요. 특별관리 계약 설정을 해야 돼요. 이 두 개까지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부실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산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1번, 2번. 구상 등록,
그리고 채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특별관리 계약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만약에 반응학서를 하게 되면 세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삭감하는 게, 그러니까 삭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 보시면은 건보료 납부하게서 신청 방법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아요. 고객한테 신청할 때 만약에 고객의 건강보험료를 잘 정확하게 못 해주거나 그러면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라고 있어요.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다 요청을 하면은 나오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뭐 지금까지 뭐 1월부터 6월까지 낸 그런 걸 달라고 하면은 한 장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라고 1월, 2월, 3월, 4월 금액 얼마씩 나와 있는 거 다 그렇게 한 장으로 나와요. 서류가. 원래는 이제 원칙은 그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녹취는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 너무 건이 많으니까는 그 삼성화재 쪽에서 녹취로 만약에 되면은 그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원칙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녹취로도 어쨌든 지금은 대체 가능하니까는 정확하게 대신 건강보험료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금액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너무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진짜 건강보험 확인해야 돼. 그런 거는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 통원은 어쨌든 뭐 10만 원 내다 하면 10만 원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건강보험료는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고객도 이제 그걸 보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급여 명세 직장 생활들은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이 얼마 나가는지 나와 있고 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통장에서 이제 달마다 빠져나가겠죠, 건강보험료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내요. 가끔 전화하면 자기 대표인데 뭐 몇백만 원씩 낸다, 이래요. 또 돈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는 뭐 월급 뭐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받는다. 음, 아, 네, 잘 보시네요.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제가. 아, 많이 버시네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주.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알려주세요. 건강보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건강보험료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보통 많이 내면은 그만큼 많이 내요, 건강보험료를. 상한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관절 정상 운동 범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해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각도 뭐 이런 건데 후유장애. 후유장애 이제 무슨 뭐 팔안 굽혀지고 뭐 각도 몇 도만 굽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본체 이간이라고 했죠. 본체. 음, 꼭 이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암.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어떤 암 진단비든 진단서랑 조직검사 결과지. 그렇게 있는 게 진단비의 필수 서류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입원했으면 입원 영수증, 세부 내역서 이렇게만 들어와도 보통은 이제 세부 내역서에 많이 수술하게 되면 암 수술했으면은 세부 내역서에 어떤 수술했는지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 중에 이제 암 수술비라는 담보가 있으면은 암 수술비 같은 거에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뢰 자문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통 이제 암 진단비 청구될 때 수술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뢰를 할 때, 진단비로 항목으로 이제 의뢰를 할 때, 암 진단비 및 암 수술비 적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같이 써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답변을 뭐 조직검사 결과지 뭐 사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에 부합함 그리고 그거에 맞는 직접적인 수술에 해당함 이렇게까지 써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 암 진단비 이제 지급 가능하고 암 수술까지 했으니까 암 수술비 담보가 있으면 암 수술비도 지급하면 되죠.
암 수술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진단에 따라서 그냥 일반암이 있고 뭐 제자리암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진단 코드가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담보가 따라오긴 해요. 추산 적립을 하면은 보험금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아무 액션 없는데 자동으로 잡히진 않고요. 그렇게 입력을 다 했을 때 보험금 계산하고 추산 적립을 하면은 해당되는 담보들이 쭉 따라와요. 이제 거기 중에서도 이제 내가 진짜로 지급할 수 있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는 필요해요. 이중으로 잡히는 담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쨌든 금액이 크잖아요. 진단비 지급하는 건 적어도 1,000만 원은 될 거 아니에요. 최소가.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약관을 보고. 근데 암은 다 그렇게 돼요. 암 뭐 무슨 진단 삭제되고 암 이걸로 변경되고 이런 게 이제 지침상으로 있긴 한데요.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이런 건들이 생겼을 때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봤을 때 해당되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외우거나 외운다고 해서 외워질 것도 아니고 진단 코드가 그런 게 이제 있다고만 그러니까 암은 꼭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사만 믿고 지급하면 절대 안 된다. 가다 이런 거는 가다가 되면요 크게 가다가 돼요.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음, 대장 점막 내암이라는 암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코드가 들어가면은 제자리암 진단비도 잡히고 대장 점막 내암비 진단비라는 것도 잡혀요. 두 개가 잡혀요. 예를 들어 진단비가. 코드도 제자리암 진단비에 그게 들어가 있는 코드예요. 약관상에. 근데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제자리암 진단비에는 가로치고 그 약관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장 점막 내암 제외됩니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코드는 제자리암 진단 범위에 속해져 있는 거여서 진단비가 그게 추산이 잡혀요. 나는 대장 전만 내암 진단비라는 진단비만 지급 처리해야 되는데 제자리암 진단비도 같이 잡히는 경우에서 이거는 해당이 되니까 약관에도 진단 코드는 되니까는 상신했어요. 근데 팀장님들이 만약에 그거 발견하고 뭐 하면 상관없는데 지급 처리했어 만약에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리암 진단비도 옛날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보험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지 막 1,000만 원짜리 생기고 2,000만 원짜리 생겼어요. 그냥 일반 암처럼 진단비가 커요. 제자리암도.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산만 나오면 믿으면 안 돼요. 전산에서 한 번 1차적으로 걸러준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내가 또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전산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진짜로 뭐 대부분 한 80%는 맞는데 그 20% 때문에 나는 꼼꼼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바로 가다니까는.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 지침이 많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갑상선 암이 특히 그래요. 갑상선 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갑상선 암이랑 전이암까지 하게 되면 일반암으로 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침이 있어요. 암에도. 그 이유는 갑상선 암 진단비가 따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갑상선 암으로 분류가 되는데 옛날 상품들.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 그 이후 상품도 아직까지 분쟁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음. 뭐 아직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긴 했는데 그런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침도 만약 그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거 다 약관 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은 13페이지
이제 암 담보 면책 기간 같은 게 있잖아요. 면책 기간 없는 건 없어요. 암 90일 면책 기간이 무조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진단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막 소외감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일반암은 90일 면책 기간이 없는 게 거의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근데 뭐 기타 피부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다 90일 면책 기간이 있었는데 상품에 따라서 이것도 좀 더 다른 회사랑 경쟁하려고 좀 90일 면책 기간 없애고 막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약관을 봐야죠. 면책 기간 이런 게 다 약관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뭐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90일 면책 기간이 다 있죠. 근데 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뭐 대장 정막, 뭐 제자리암 이런 게 면책 기간 없는 상품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1년 이내 뭐 50% 감액 그 지급 계약도 있으니까는 보통은 이제 1년 미만 50% 감액은 그 진단일이나 사고일에 따라서 50% 자동으로 반영돼서 계산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사고일은, 사고일은 어쨌든 1년이 안 넘었고,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 그 확정된 날은 1년이 넘어갔는데 50%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전산으로 자동으로. 이 사고일이 1년 전이고, 사고일자가 1년 전이고, 진단받은 거는 1년 후예요. 어쨌든 우리는 진단받는 일 기준으로 그 진단비를 지급 처리하니까, 그러면 50% 감액이 아니라 전체 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관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암 진단은 그 진단서에 있는 진단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셨겠지만은, 조직검사 결과지상 결과 나온 날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단서에 보통 이제 거기에 진단일이 그거랑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준은 조직검사 결과지상 그 결과의 날, 네. 결과를 받은 날. 거기에 이제 의료심사를 이제 암 진단비 적정하게 의뢰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직 검사 결과지상 몇 월 며칠 검사한 거에 대해서 부합함 이렇게 일자를 꼭 써주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진단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1년 딱 걸쳐서 있는 그런 거는 그런 거가 확실히 잘 봐야겠죠. 50% 갑자기 더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이 혹시라도 있거나 기간이 뭐 옛날에 가입한 거는 거의 옛날에 가입하고 지금 진단받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이제 거의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은 잘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암은 약간 그런 걸 조심하시면 되고 진단비나 뭐 수술비 이런 것도 다 의료 자문을 맡기기 때문에 그 제가 시험 문제 냈었나? 어쨌든 암 수술비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병 통원 수술비, 질병 입원 수술비, 입원해서 수술했으면 다 지급 처리 가능한 거예요. 같이. 더 광범위한 게 이제 질병 수술비라 그런 거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담보 찾는 거는 제가 그때 시험 문제 낸 것처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걸러낼 수 있는 건 걸러내고. 계약 상표에서 이게 담보 해당이 되겠다 체크해 놓고 나중 되면은 체크도 잘 안 해요. 이제 고액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하죠. 잠시만요. 보세요. 네. 어, 내 자리 쓴다고? 광일이. 뭐가 다
시즌 주고, 지금 시즌 진단비도 주고, 암 진단도 주겠고. 음, 음, 아무가 있을까요? 음,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조세 보전을 해주세요. 수술이 예? 음, 이제 암은, 음,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같은 부위에 제가, 잠시만요. 음, 만약에 이제 여성 쪽으로 제자리암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제자리암으로 진단비를 줬는데, 제자리암 진단 적정해가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진짜 이제 일반암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차입금액,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할 때 기존에 지급 처리하는 그 제자리암 진단 빼고 줘야 돼. 환수해야 돼, 그거. 그러니까 그만큼을. 그런 얘기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또 있으니까는 사례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 게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것도 어,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 음, 음, 네. 뭐 특정한 일반암 이거 다 옛날 이야기예요, 엄청.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 거는 암은 어쨌든 상품마다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관을 보고 또 금액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무조건 약관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4페이지 볼게요. 음, 그렇고. 심질환 남보, 이제 암 말고 심질환 남보는 이것도 똑같아요.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3대 질병 치료비, 이제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이런 남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3대 질병 치료비, 이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그 뒤에는 또 급성심경 진단비. 그러니까 이게 진단 코드에 따라서 코드가 뭐 똑같은데 담보 이름이 다른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 상품에 대해서 그 약관의 이 담보가 이 진단 코드로 진단이 확정일 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담보는 당연히 챙겨줘야겠죠. 그런 거죠. 담보 이름이 조금씩 달라도 어쨌든 그 담보에 해당이 되면은 지급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자문 다 구해야죠. 진단비. 암 진단비처럼 똑같아요. 심장질환 진단비도 보통 이제 진단서랑 뭐 심장이니까 심장 초음파 보통 많이 하겠죠. 그런 걸로 이제 의료 자문을 맡겨가지고 진단비 적정한지 그런 거 맡기시면 돼요. 뇌질환도 마찬가지. 담보가 조금씩 이름이 다를 수가 있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 뭐 3대 질병 치료비, 뇌졸중 진단비, 2, 3대 질병. 그러니까 지금 3대 질병 치료비가 뇌에도 있고 심질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대 질병이라고 약관에서 이 3대 질환 딱 들어가면은 약간의 심질환 코드도 있을 거고 뇌질환 코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해당되는 담보를 지급 처리하면 돼요. 약간 담보를 찾아서 해당되는 거를 지급해야 되는 느낌?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금액 큰 것들은. 진단 코드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는 사람도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딱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담보는 지급 처리 가능하지만은 뇌졸중 진단비도 있고 뇌출혈 진단비도 이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뇌출혈 진단비는 I60부터 I62만 해당돼요. 근데 이제 뇌졸중 진단비도 I60부터 I63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뇌출혈 진단비도 지급 가능할 수도 있고 뇌출혈 두 개 다 지급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다 해당이 그 코드가 두 개 다 가능한 코드니까는. 만약 그런 경우에는 각각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I65 진단 받았다. 근데 뇌출혈 진단비도 있고 뇌졸중 진단비도 있다. 그러면은 의료심사 맡겼는데 이제 당연히 I65면은 뇌출혈 진단비는 진단비가 그 추산으로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진단이 그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이 진단비가 어쨌든 진단 코드는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 안 하면 되고 뇌졸중 진단비는 그럼 지급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의료심사상 이제 적정으로 나온 경우에 진단에 부합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뇌가 특히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합해서 주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해가지고 이거를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3 의료자문을 거쳐야 된다 하면은 제3 의료자문, 그러니까 다른 타 병원, 대학병원 이런 게 의료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객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고객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지급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확정이 된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문 사람들이 자기네가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사내 의사분들도 있고, 사내 의사분한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3자 의료자문을 거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겨요. 하다 보면은. 무조건 뭐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다 지급 처리되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뇌질환 담보별 보상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뇌졸중 진단비,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 게, 뇌졸중 진단비가 더 범위가 크구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막상 이제 진단서 그런 거 받고, 이제 그거 해당되는 담보 찾고, 의료 자문 맡기고, 이거는 다 암이랑 뭐 심장, 뇌, 다 똑같습니다. 다 의료 자문 대상이에요. 뭐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급 처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뭐 중대한 뇌졸중 뭐 정의 보상 기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 한번 읽는다고 해서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까먹겠죠? 우리가 의료 뭐 그런 의학적으로 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정의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냥 이 담보에 해당되면은 이 진단에 맞게끔 맞으면 지급하면 돼. 이것만 잘 파악해서 하시면 됩니다. 수술비 할게요. 수술비가 이제 다 상해 질병, 다 그 기존에 제가 교육할 때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아요. 변형 절제술 지급하고, 창상봉합술은 보상 안 되는데, 그 창상봉합술에도 변형 절제술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보상하고, 그게 이제 건인대 봉합술 이제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헷갈리면 우리 전문 맡기면 돼요. 수술 기록지라든지 그 진단서랑 세부 내역서 있는 상태에서 의료 자문 맡기시면 돼요.
액취증 지방 흡입술 이런 게 이제 뭐 미용으로 들어가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급, 파이프, 중인의 튜브 유치술 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랑 시술이랑 차이가 있어요. 수술은 어쨌든 절대 절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시술은 그냥 뭐 구멍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체유증명파처럼 그냥 겉에서 깨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술이긴 하지만 수술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수술일 수도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수술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약관에서 정한 그런 수술은 아니다. 그 티는 냉동 응굿을 부지급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지급으로. 분쟁해가지고 티는 냉동 응굿을 지급해요 이제. 음. 옆에 이제 근층 신부 포함 절제술 인정 이렇게 돼. 근층 포함되는 건 그냥 원래 지급처리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냉동 응고술이었거든요. 냉동 응고술이 지급해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 지침이 바뀔 수도 있고 해요. 뭐 분쟁이 있는 건이라거나 이런 바뀔 수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게 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바뀐 것도 있고 지침 뭐 다시 바뀐 것도 있고 막 안 주던 걸 다시 주는 것도 있고 줬던 걸 다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나중에 이제 업무할 때 알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추간판 탈출증 수술비도 고주파 관련된 이런 수술비도 지금 보상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엑셀 때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책 수술이었는데 다시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이제 신경 차단술은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신경 차단술을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헷갈릴까 봐. 왜냐면 다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뭐 신경 성형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 중에 부책수술 보시면은 신경 성형술, 뭐 무슨 신경 성형술, 그냥 신경 차단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암 수술비 이런 거 이제 암 수술비는 다 의료자본 대상이라고 했죠. 암으로 이제 수술하는 게 이제 암 수술비에 해당이 되는지, 직접적인 암 수술로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건 다 의료자본 맡기셔야 돼요. 일반 입통원 수술비랑은 달라요. 암 수술은 의료자본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암 쪽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다 맡기면 되시고요. 수술을 뭐 명까지 지금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의료사만 맡기시면 돼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지금 나이 먹어서. 다음 16페이지. 4대 중증 수술. 마찬가지로 제가 4대 중증 진단비라든지 4대 중증 뭐 수술이라든지 다 의료자문 대상이라고 했죠. 해당될 것 같으면 의료자문 맡기시면 돼요. 고객이 어차피 수술을 하면요.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 진단서 이거 다 같이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의료자문 맡기면 돼요. 세부내역서에 어떤 수술인지 다 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심사를 해줘요. 4대 중증질환은 이제 그런 게 있죠. 간열, 비간열 나눠져 있어요. 담보가. 그래서 의뢰를 할 때 간열인지 비간열인지 꼭 간열 및 비간열 검토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안 맡겨도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딱 정확한 거니까는 그래야지 나도 이 말한 대로 딱 비간열이면 비간열만 지급해야지 비간열만 잡아버리니까 이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7대 질병 수술비, 뭐 16대 질병 수술비, 요즘에는 뭐 115대, 뭐 60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수술비가 종류가 많아졌어요. 범위가 커졌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꼭 의료자문 대상은 아니에요. 7대 질병은 좀 옛날 담보예요. 이거는 7대 질병은 금액도 클 거예요. 7대 질병 이거는 뭐 우리 막 5대 뭐 이런 거 4대 이런 것처럼 7대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진단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고 수술했으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의료자문 맡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담보 뭐 21대 질환 수술비, 뭐 110몇 대 질환 수술비 이런 것들은 그거에 해당 코드에 맞고 우리가 입통원 수술비에 나와 있는 그 엑셀에 있으면은 지급하면 돼요. 근데도 만약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 의뢰자 한번 맡기세요.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역류 0.5초 이상 그거 중요해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는 거고요. 그거 확인이 되고 그게 맞으면은 이제 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안 되면 이제 면책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심장 시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명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어린이가 태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심장 쪽으로 수술을 했으면은 수술 담보 심장 쪽으로 있는 그 계약장표에 있는 수술 심장 쪽 담보를 한 번씩 다 검토를 해봐야겠죠. 적어도 심장 무슨 수술 뭐 어린이 심장 관련된 수술 심장 수술했으니까 심장 관련된 담보는 한번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진단 코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되는 게 이제 진단 코드는 맞으면은 이제 의료 자문까지. 진단 코드가 안 맞는데 의료 자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진단 코드가 맞아야지 돈 주는 거니까. 안 맞는데 수술했다고 해서 돈 주는 게 아니죠. 그 진단 코드가 안 맞으면 못 주는 거니까. 골절 수술비도 뭐 대표적으로 뭐 간헐적, 비간헐적은 거의 주는 게 없어요. 코 빼고는. 코 빼고는 비간헐적은 주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도수정복술 이런 것도 그냥 손으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수술 없이 세분의역세는 도수정복술이라고 수술처럼 이렇게 도수정복술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 다 손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약관상 골절 수술비에 대상하는 것도 이제 간헐적 정복술 그리고 뭐 금속 고정술, 금속을 박는 거죠. 몸 안에다가 뭐 내고정술, 외고정술 다 포함 그런 금속 고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만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돼요. 대신 이 비간헐적 정복술은 코뼈 골절에 대해야만 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명이 막 영어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영어 좋아하는 이제 병원들이 의사들이 이제 진단명도 영어로 써주고 막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코드는 어차피 똑같아도 또 코드는 안 써주고 진단명을 영어만 써주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진단코드 같이 써주는데 수술명 같은 경우는 영어로 쓰는 병원이 많아요. 수술 기록지나 이런 거 수술 진단서 상에도 영어로 막 무슨 이거에 뭐 영어로 수술했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의료 자문 맡기세요. 네. 이게 정답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막 의료 자문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석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의료 자문 맡겨서 다 회신 받으면 됩니다. 헷갈리는 거 이게 골절 수술비에 해당되는 건지 헷갈리면은 그렇게 맡기시면 돼요. 골절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그 엑셀 제가 그저께인가 어제 보여드린 그 엑셀에 다 골절 수술비가 어떤 게 해당되는지 다 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주면 돼요, 골절 수술비. 없는 것들이 이제 의료자문 맡기시면 되시고. 이거 일단 간병기 스토리랑 이거 상해밀 질병 일단 자녀보험 이거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이거 자녀보험 할 때 똑같은 페이지 같아요, 이거 지금. 음.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똑같은 페이지 지금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다 설명하고 그 뒤에 똑같이 몇 번 나와가지고 똑같은 말 몇 번 했잖아요. 그거 지금 똑같아요, 지금. 지금 이 페이지는 똑같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게 지금 치아 보존 치료는 제가 말했었고, 부정교합 치료비, 시력 치료비, 시력 교정비 다 말했죠. 제가 그때 교육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관련 담보. 이제 형사합의 지원금이 있고 교통사고 옛날에 이제는 교통사고 처리 지금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담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보 이름만 바뀐 거예요 보통은 이제 형사합의 지원금이라고 이제 또 옛날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안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비용 담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관하면 돼요 하드 서비스로 자회사 말하는 자회사 하드 서비스 이관하면 되시는데 어떤 경우라면 이게 내가 운전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어요. 크게.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다치게 하면은 대인 처리해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거보다 더 심하게 다치게 해서 형사합의까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뭐 사망을 차에 치여서 상대방이 죽었어. 그러면 형사합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해야지 뭐 형사합의 없으면은 뭐 더 뭐 감옥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합의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담보예요, 이게. 담보를 제가 한번 이런 담보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우리가 안 하고 이관하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게 입을 맞추자고 한 게 있어요. 형사합의 지원금이 만약에 해외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되어 있고 해외에 놀러 가서 이제 해외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어. 그럼 형사합의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이제 구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담보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은 사망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은 해외에도 보상이 되는데 그거 외에 그냥 부상 이런 거는 해외에 보상 안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사망이랑 부상 다 보상 안 돼요, 해외.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건 해외에서 보상이 되는 거는 형사합의 지원금액에서 사망만 해당돼요. 가로치고 부상도 안 되고 사망만 해요. 해외는. 그게 가끔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문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셨으면 그럴 때 이제 대응하라고 성사 실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해외 사고 미보장 이유가 우리나라 이게 보통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뭐 벌금 뭐 이런 게 다 우리나라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고 난 거는 우리나라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자문 이런 거 받아보면은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내용이어서 그냥 네. 어쨌든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다 이관하시면 되시고 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네, 이거 다 이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벌금, 이관, 벌금도 이관입니다. 비용 담보예요. 그러니까 방어비용, 뭐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이런 쪽은 다 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담보.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여기 20페이지에 오른쪽 맨 위에 자동차 사고 지원금 담보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지원금, 자동차 사고 수습 지원금 A랑 B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수습 지원금 자차 포함. 이거 자차 포함은 본 적이 저도 없어요. 자차는 거의 면책이에요. 할증 지원금도 자차는 면책이고 자동차 사고 수습 지원금도 자차는 면책이고 혹시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자동차 사고 수습지원금, 그리고 뭐 부상치료지원금,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지금 자동차 사고 지원금 담보는. 우리가 하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할증지원금은 담보가 요즘에는 없어요, 할증지원금이. 옛날에 이제 뭐 신계약 정도까지가 이제 그런 담보들이 있었거든요, 할증지원금.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상대방을 대인이나 대물, 그리고 내 보험으로 내 치료비 감당해서 자손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세 가지. 대인이나 대물, 자손. 이 경우에만 보상이 돼요. 자차는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동차 다른 거 처리 안 하고 내 자동차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자차잖아요. 잠시만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불만 고객입니다. 아주 친절하네 지금 전화. 불만 팀원들 중에 영양제 때문에 불만 고객이 있었어요. 그 제가 전화를 몇 번 상급자 전화 요청해가지고 제가 몇 번 했는데 전화를 몇 번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 핸드폰으로 문자도 남겼어. 그랬더니 한참 뒤에 며칠 뒤에 지금 자기가 어디 멀리 가 있었어가지고 좀 이따 전화해야겠네. 영양제가 지금. 네. 영양제 취약청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면책이잖아요. 근데 부합하지 않은 일반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상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잘 얘기하고 일회성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원래 보통은 그렇게 해서 다 담당자 선에서 처리가 끝나는데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따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디까지 했지? 이 자동차 사고 지원금 담보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 자동차 할증 지원금까지 지금 얘기했죠. 자동차 사고 수습 지원금은 어, 여기 옆에 써 있죠. 상대방 대인 처리해줬을 때나 똑같아요. 이 지금 할증 지원금이랑 조건이 똑같아요. 대인 해줬을 때나 대물 해줬을 때나 자손 했을 때.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대물은 대신 5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대물 처리한 금액이. 근데 50만 원 그냥 조그만 고장나도 요즘 50만 원 수리비 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안 넘어가면 보상 안 돼요. 그 자동차 수급지원금 비도 똑같은데 대물이 200만 원 이상. 그럴 경우 이제 지급 금액 정액보험으로 지급 처리하는 거예요. 자차 포함이라는 담보는 못 봤는데 이런 담보가 있으면 자차 포함이니까 자차도 보상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자차까지는 보상이 안 됩니다. 할증지원금, 자동차 수수지원금 자차는 절대 안 돼요. 방어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다 이관이에요. 저희 안 합니다. 비용담보 이관, 하드 서비스 이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거 21페이지가 중요하네요. 다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제일 많이 하는 담보입니다. 제일 많이 제일. 그리고 앞에 방금 했던 할증지원금보다 더 많은 게 이제 자동차 부상 위로금, 부상 치료 지원금이에요. 교육했죠? 네. 잠깐만요.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할게요. 네. 이제 거의 다 했어. 이게 거의 끝났잖아요. 이거 지금. 그쵸? 네. 5시 반까지니까 10분 쉬도록 하자.